안녕하세요. 이번에 2회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중에서 불리우는 나도사프란 재배 방법, 개화 시기, 번식 방법, 식재 방법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나도사프란의 처음 이름은 시일란, 여름에 핀다 해서 여름수소나 이렇게 불렸었는데 어느 땐가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나도사프란이 됐어요.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시일란이나 수소나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나도사프란 하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나도사프란 중에서 뭐 분홍도 있고 노랑도 있고 흰 것도 있고 약간 또 흐린 라벤더 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노란 거하고 흰 거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흰 거와 노란 걸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나도사프란은 알뿌리 식물인데 우리 알뿌리 식물들이 가을에 심는 거는 추식구근, 봄에 심는 거는 춘식구근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하는데 이 나도사프란은 봄에 심는 춘식구근입니다. 근데 땅에다 심지 않을 경우에는 춘식, 추식 구분을 잘 안 합니다. 화분은 겨울하고 상관없이 겨울철에는 실내 들여놓기 때문에 뭐 아무 때 심어도 그냥 되니까 추식이니 춘식이니 하고 구분을 안 하는데 아무튼 나도사프란은 봄에 심어서 만약에 노지에서 월동을 못하는 지역에서는 캤다가 다시 또 봄에 심고 이러는 구근이기 때문에 봄구근, 봄에 심는 구근, 그래서 춘식구근으로 분류합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 화분에 심는 식물은 뭐 나도사프란이든 문주란이든 뭐 일년초든 화분의 흙은 항상 화분에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쭉 있어요. 경계수면 요건 5차 화분이고 요거는 4차 화분인데 요거 보이시죠? 여기가 식물의 흙에 채워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요까지 흙을 채우고서 그 다음에 부분에 이제 물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다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저 화분에 심는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어 놓으면 결국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은 언제 피느냐? 개화 시기는 이 구근의 크기, 구근의 양,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7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초순까지 꽃이 계속 피는 건 아니고 한 번 폈다가 또 비가 한 번 오고 그러면 또 한 보름 있다가 또 한 번 피고 어떨 땐 또 뭐 한참 지나서 한 달 있다 또 피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화분 식재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땅에 심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노란색이고 노란색 보면 이렇게 녹색이 아닌 하얀 부분이 있죠. 요게 심겨진 깊이인데 원래는 이 노란 거는 이렇게 깊게까지 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햇수가 지나면 스스로 땅속으로 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면에 뭐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흰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는 벌써 이게 몇 cm, 한 5cm 정도 들어갔겠죠. 요거는 흰색 흰 나도사프란, 아까 노란과 틀리 알뿌리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 백색 부분, 지하에 들어간 부분이 노란 것보다는 굉장히 짧죠. 이게 그 똑같은 알뿌리인데 왜 노란 거는 깊이 들어가고 이 흰 거는 깊이 안 들어갔는가? 보시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흰 거는 이렇게 알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뿌리가 많으니까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아까 보시던 노란 거는 이게 알뿌리가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중력에서 자꾸 땅 깊이 들어가고 이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밖에 깊이 안 들어갔죠. 보통 이렇게 노지에 심어 놨는데 가을에 캐시면은 그냥 게다가 봄에 심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노지에 그냥 놔두신 분들, 이건 노지에 놔뒀을 경우에 이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겠죠.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는 뭐 그냥 영하 15도에서도 났어. 어떤 분은 우린 죽었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이 식물을 심었을 때 백색도 그렇고 노란 것도 그렇고 토양 깊이에 따라서 식물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겠죠. 땅에 깊이 들어간 놈은 이 땅에 약해 묻힌 식물보다 뭐 더 추워도 견딜 테고, 그래서 그거는 그 식재 깊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 거니, 겨울을 월동하는 식물 중에서 그 겨울 추위에 너무 추우면은 뿌리가 얼거나 그래서 죽을까봐 거기다 뭘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멀칭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뿌리에다가 집이나 왕겨나 낙엽이나 뭐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걸 이렇게 뿌리를 덮어주는 걸 갖다가 그 멀칭이라 하고, 그 하는 일을 갖다가 멀칭 작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식물을 캐지 않고 월동하는데 이게 좀 겨울을 날까 아니면은 얼어 죽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집이나 왕겨나 뭐 낙엽 등으로 덮어주면은 그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을 하려 그러면은 화분에 심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증식이 되고 그러는데, 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근이 이 백색 나도 사프라는 이렇게 뿌리가 많잖아요. 이거는 뿌리로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만에 이렇게 그 화분을 이렇게 털어보면은 이 알뿌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뿌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은 꽃 피는 숫자도 작고 꽃 피는 시기도 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분 털어서 이렇게 나눠서 다시 다른 화분에 심든가 밭에도 여러 군데 나눠 심어야지 이게 구근이 계속 성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라져 가지고 심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우리 농작물 심을 때 연작장애를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다년생 식물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그 오래 있는 자체가 연작이에요. 그래서 2, 3년 주기로 캐서 이렇게 분구를 하든가 나눠 심기를 해줘야지 식물이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나도사프란을 본 지가 거의 50년 전에도 봤는데요. 이 흰색은 씨 맺힌 걸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는 흰 것도 씨가 되던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 숫자가 뭐 한 10만 구, 20만 구 이렇게 많이 길렀는데도 이 백색에서 씨 맺힌 거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심했었죠. 근데 작년 가을에 어디 갔더니
씨 맺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따다가 뿌려놨더니 지금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여기다 공개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백색도 씨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백색은 씨 되는 걸 못 봤는데 됐다 그러니까 저희도 왜 펴서 씨가 맺히는지 직접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 건 어떠냐? 노란 건 알뿌리가 이렇게 크니까 백색보다도 일찍 폈어요. 지금 백색은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피고 있는데, 이 노란 거는 벌써, 요거 보이시죠? 요게 씨가 벌써 져서 열매고, 요건 지금 또 2차로 피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폈어요. 노란 거는. 그러면 이제 노란 거는 이렇게 잔구가 안 생기고 구가 계속 커지는데, 그럼 번식은 어떡하냐? 요거는 또 씨가 잘 돼서 씨 번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씨 맺힌 걸, 그새 벌써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익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왔죠. 벌써 많이 흩어졌네요. 보이세요? 요거는 개화하고서 아직도 덜 성숙된 거, 요거는 성숙이 된 거, 요거는 성숙이 돼서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면은 노란 거는,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노란 사프란이 꽃이 잘 폈다 하면은 이렇게 씨앗도 잘 맺혀요. 그러면 요 씨앗은 그냥 보통 우리는 씨앗을 갖다가 체종해서는 냉장고에다 봄에 뿌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발화가 잘 돼서 받는 듯이 뿌리면은 일주일 만에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화분에서 기르면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 심는 거는 뭐 어느 거나 똑같으니까 그 실습을 안 하겠고요. 요 씨앗 파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씨앗의 양에 따라서 이 화분의 크기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10cm 화분에다가 씨앗을 한번 뿌리는 방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흙을 채워야 되겠죠. 이제 흙을 어디까지 채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분에 라인이 있는 데까지 흙을 채웁니다. 요런 걸 갖다가 그저 80% 채운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지고 수만 넣고 톡톡 긁으면은 아직도 라인이 보이죠? 흙이 덜 들어갔어요. 조금 더 채웁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다 이렇게 차도록 다 해놓고서, 뭐 간단해요. 우리 받아온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요 씨를 원래는 이 화분에서 뭐 많이 커야 우리 구근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심어도 잘 크거든요. 왜 그런가? 노란색은 구가 많이 크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심어도 이 노란 화분이 꽉 찹니다. 근데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는 그렇다고 하나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뿌렸다가 봄에 또 나눠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립니다. 뭐 20개가 있으면 20개 뿌리고, 그냥 왜 그런가, 이제 겨울 동안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싹이 나온 걸 갖다가 봄에 이제 다시 구근을 갖다가 나눠 심으면 되니까. 보이시죠? 이제 그러면 모든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을 얼마만큼 더 덮느냐, 이제 그게 또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씨앗은 자기 두께만큼만 덮어주면은 무난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종자들은 아예 덮질 않죠. 그냥 뿌리를 덮지 않죠. 흙을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씨앗에 따라서 씨앗 두께만큼 하니까 이렇게 갖다 흙을 들어서 살짝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게 좀 눌러줘야 되겠죠? 네,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줬는데 이걸 물을 주려 그러면은, 자, 이걸 뭐 그냥 물을 쏟아 부을 수도 없고, 또 요거 하나에다가 뭐 뭐 미스트기 쓰기도 뭐 하고, 이렇게 요럴 때는 물을 어떻게 주시는 거 아니? 혹시 받침 있으세요? 접시 같은 거? 집에서 받침용으로 물받침을 뭐 아무거나 좋아요. 접시도 좋고 뭐 그릇도 좋고 뭐 물이 조금 이렇게 사각형 플라스틱 상자도 좋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여기 밑에 여기도 보면 라인이 또 있어요. 밑부분도 요 라인까지 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물 좀 뭐 볼까요? 여기 물 좀 주세요. 자, 이렇게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게 이제 물을 너무 적게 부으면은 이 물이 빨아올리는 양이 보다 적게 되면은 이게 끝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흙이 젖질 않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해놓으면은 이 물이 이제 우리가 저면관수라 그러는데 요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요 위에까지 물이 촉촉하게 젖어 올라와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은 뭐 싹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니까 뭐 거기서 얻는 뭐 만족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뭐 치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씨앗이 되면은 뭐 내가 꼭 이걸 많이 길러서 뿌려서 기른다는 생각보다 내가 꽃을 피워서 씨앗이 맺혀서 그걸 뿌렸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이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